자, 똑같이 제작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양쪽으로 전시회를 할 때 이부처를 오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왔을 때는 이게 오면은 문제가 커져요. 똑같다 제작설 다시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걸 거부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에테동 아스카 나라시대 불교미술 두 번째 시간. 그래서 호류지 속의 작은 한국에 대해서 호류지 미술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호류지. 일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절 중에 하나. 또는 한국인들이 일본에 놀러 가요. 일본에 놀러 가면, 자, 다른 데는 안 가도 이곳 한 곳은 양심상 가는 곳. 자, 그러면 호류지는 여기에 뭐가 있지? 라고 했을 때 막상 사람들이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가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왜? 우리가 역사책에서 또는 교과서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던 곳인데 일본인들 또한 가장 좋아하는 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호류지가 이게 처음 들어가면 이게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고 딱 나와 있어. 일본 최초라고. 그래서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 중에 하나인데 언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는가? 일본 최초로 1993년에 됐어요. 1993년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등록이 되기 전이겠죠. 자, 그러면서 그럼 왜 어디가 됐는가 했을 때 호류지에 딱 어느 거 하나, 불상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호류지를 주변으로 주변 일대에 불교 유적지가 전부 다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럼 호류지 가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경사진을 봤을 때 호류지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가람을 보면 가람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여기 이쪽에 서쪽에 있다. 그래서 서쪽 가람. 그러면 서쪽 가람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호류지 하면 생각하는 것이 이 두 곳. 호류지 금당벽화가 있는 금당 그리고 5층탑. 그래서 5층탑과 금당. 그 다음에 호류지 같은 경우는 이 중문이 중요하게 나와요. 중문, 남문, 동문, 서문이 돼요. 그러면 고대 절에서는 중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당과 불탑, 탑을 한꺼번에 같이 놔둬요. 근데 살짝 뒤로 가면은 나라시대, 즉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쯤 되면은 이 남쪽에 밑에 있는 문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탑하고 정각을 떼어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붙어 있는가 떼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오래됐다, 조금 뒤다, 안 오래됐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서원이고 두 번째 보통 호류지 봤다 하면 이거 하나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나라가 너무 더워요. 분지라서 너무 더워서 일단 땀을 많이 흘리고 뭐라도 하나 먹고 싶어져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질문. 호류지 근처에서는 뭘 먹어야 좋을까? 호류지의 명물은 뭘까? 아니에요. 아니요. 물론 사슴은 동대사. 자, 오야코 덮밥을 먹었어요. 오야코, 닭고기하고 계란, 그러니까 오야,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닭고기하고 그다음 계란으로 버무린 덮밥을 먹으시면 돼요. 여기가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에요. 왜 옛날부터 유명했던 음식인데 맛있다라고는 유명해요. 유명해요. 맛있다와는 별개로. 자, 그래서 왜냐면 이 근처가 전부 다 그 오야코 덮밥집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안 보고 가는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히카루 가구. 호류지에 관련 있는 사람 한 사람, 성덕태자가 살았던 곳, 쇼도쿠 태자가 살았던 곳, 이곳 동원가람이에요. 이 동원가람에서 성덕태자가 살았는데 그러면 이 정각은 이때 당시에 세워졌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성덕태자가 죽은 다음에 다시 재건된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기점으로 여기서 생활을 했고 서쪽에 호류지가 있으니까 이거하고 대칭되게 절 하나를 만들어요. 이 절이 뭐냐? 중궁사, 출구지라는 중궁사인데 여기는 성덕태자가 처음으로 만든 성덕태자가 7개의 사찰을 만들어요. 근데 7개 사찰 중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만든 비구니 사찰이에요. 여기하고 대칭되게 놔뒀는데 여기는 왜 이 사찰을 만들었는가?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극락왕생하시라고 명복을 빌기 위해서 만든 절이 이 중궁사 절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야기할 순서가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는 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호류지의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호류지의 서원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보통 호류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덕종의 총본산이라고 제가 썼어요. 성덕종. 자, 성덕태자가 하나의 종교가 됐어요. 이 호류지에서는. 그래서 하나의 부처님화 시켰는데 이 종파의 총본산이 여기인데 옛날 이름이 이카루가궁이에요. 그래서 성덕태자가 이카루가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카루가궁, 이카루가절, 이카루가대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책에서 많이 봐요. 아, 호류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하면 우리가 시험 보듯이 암기를 해요. 호류지, 법룡사라고 해요. 그러면 이 동원까지 포함된 것이냐? 아니요. 이 서원만을 말해요. 이 서원만을 말해서 호류지가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보통 메이지 시기까지는 메이지 초반,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까지만 하면 모든 일본인들이 호류지는 성덕태자가 만들었는데 성덕태자가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불에 탄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소실된 적이 없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게 고적 조사를 하면서 1887년경에 일본 서기에서 글 하나가 나와요. 아, 불탔구나. 670년경에 불탔구나. 그러면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는가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나가 볼게요. 자, 그럼 호류지는 언제 창건되었는가 했을 때 첫 번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증거라기보다는 첫 번째 힌트, 기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처님 이야기했어요. 금당의 약사열애 부처님인데 오른쪽에 있다고 했었어요. 동쪽에. 그래서 근데 이 강배 뒤쪽에 607년에 창건했다는 설이 있어요. 금당 강배명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국성덕 법왕제설에 자, 607년에 창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상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성덕태자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덕태자에 관련된 기록들 또는 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가라고 봤어요. 아까 봤던 약사열의 뒤에 있는 광배에 탁본을 해놨어요. 자, 읽으실 수 있을게요. 자, 이런 거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전문가들에게 맡겨놓고 다 탁본해서 자, 필사로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다 해석해 놓은 거, 이걸 읽으시면 돼요. 자, 이거 읽으시면은 자, 요메이 천황이 병에 걸렸을 때 치유를 위해 호류지와 약사상을 조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붕어했다. 그래서 요메이 천황 사후에 스이코 천황과 쇼도쿠 태자가 뜻을 받들어 스이코 천황 15년, 607년에 건립했다라는 기록이 광배 뒤에 있어요. 자, 그럼 요메이 천황이 누구냐? 스이코 천황의 친오빠. 근데 빨리 죽었어요. 지난주에 빨리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요메이 천황의 아들이 누구냐? 아들이 누굴까요?
주로 이거는 가족들끼리 해요. 그러면 요메이천왕 아들, 쇼도쿠 태자, 성덕태자예요. 자, 그래서 아들이 자기 고모하고 함께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명복을 빌기 위해서 아버지 유지를 갖다가 받들어서 호류지를 창건했다. 그래서 약사열애를 안치했다. 왜? 아버지가 살아서는 병을 낫지 못했지만 저쪽 세상에 가서는 아프지 마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게 607년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하나가 있다면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자, 일본 서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일본 서기는 일본에서 현재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고 일단은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마야도 황자가 스이코 천황 9년에, 즉 601년에 아스카에서 이곳으로 옮기기로 하고 이카루카궁을 조용을 착수했다. 605년에 이카루카궁으로 이동해 살았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럼 우마야도 황자라고 했는데 우마야도는 자, 여기서 또 하나 상궁, 쇼도쿠, 성덕, 우마야도 다 똑같은 사람. 동궁 다 똑같은 사람. 우마야도 성덕태를 말해요. 자, 왜 우마야도냐? 자, 여기에 관련돼서는 좀 재밌는 설이 있어요. 요메이천왕 부인이 임신을 한 다음에 정원이 있는, 연못이 있는 정원을 거닐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출산을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 마국간에서 출산했어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자, 우마야도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 마국간이에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마국간 왕자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그래서 현재는 일본에서는 성덕태자라고 부르지 않고 우마야도 왕이라고 불러요. 요즘은. 그러면은 진짜 우마야도가 진짜 이름일까?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야 라고 했던 건데 근대에 수태고지, 마리아가 마국간에서 임신했다는 그 수태고지를 그대로 모방해서 하나의 전설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학설도 있어요. 어찌됐건 여하튼 지금은 우마야도 왕으로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럼 아스카에서 이쪽으로 옮겼다. 호류지가 있는 이쪽으로 옮겼다. 왜? 아스카절을 중심으로 하는 소가 가문의 시족의 힘이 너무 커요. 소가는 성덕태자 입장에서는 자기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이긴 하지만 내가 황자가 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휘둘려. 왕권을 좀 더 강화하고 싶어. 그러면은 대대적으로 하는 거 있어요. 뭐야?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수도를 천도해요. 옮겨요. 수도를 옮겼어요. 그래서 이카루카궁을 아까 말씀드렸죠. 동원에서 살았다. 605년에 살았다. 그 말은 이미 이 이전에 서원이 완성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설이에요. 605년에 이미 이사 와서 살았으면. 자, 그런데 또 하나. 그럼 이 서원이 605년 거냐, 607년 거냐, 알 수가 없어요. 601년 거냐. 그런데 이 601년, 607년 거라고 그대로 믿었어요. 메이지 시기까지는. 그런데 1887년경쯤에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게 일본 서기에 이게 하나가 나와요. 670년 텐지천왕 때 호류지가 전부 불타 없어졌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국사책이나 교과서에 담징의 벽화는 지금의 벽화입니까? 라고 질문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해요. 그런 말을 해요. 이전까지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아니다. 불타 없어졌다. 불타 없어졌고 이전에 가람 발굴 조사에서 그 잔해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채색 도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마 담징에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설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최근에 또 재미난 또 설이 하나가 나왔어요. 호류지에 대해서 그러면 학생들이 물어봐요. 모든 사람들이 호류지에 대해서 정확한 게 뭐냐? 도대체 정확한 게 뭐냐 하면 정확한 거는 없다. 그래서 당시에 내가 607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는 호류지에 대해서는 가장 최신의 학설들을 갖다 이야기를 해줘요. 자, 가장 따끈따끈한 이야기. 2004년경에 나라 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지금까지 조사는 뭐였냐? 이 기하조사, 그 다음에 발굴된 도기조사, 이런 조사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측정을 하고 이거 그다음에 양식, 도상의 양식이 비슷하다 틀리다 이런 양식을 했어요. 이번에는 무슨 조사를 했느냐? 금당 지붕의 안쪽에, 지붕 안쪽에 있는 나무들, 그 다음에 5층 탑의 중심 축에 있는 나무의 나이테 조사를 했어요. 이 나이테 조사를 했는데 재밌는 기록이 650년부터 690년경의 나무라고 기록이 나왔어요. 뭐냐? 나무는 일단 자르고 나면 생장점이 멈추기 때문에 나이테가 그대로 있어요. 이걸 갖다 역으로 추정 계산을 했더니 650에서 690년 사이인데 690년이면 뒤면 상관이 없는데 650년이고 5층 탑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나무가 590년경이 측정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메이지 시대의 신앙이 맞는 건가? 여기에 대해 또 의문을 갖는데 이거 가지고 또 싸우고 있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좀 그래도 조금 서로 양보해서 조금 인정받는 부분이긴 뭐냐? 원래 이카루카 궁이 있는 상태에서 이 서원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카루카 궁이 불타지 않았을까? 그래서 살짝 겹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호류지의 창건연대인데 그래서 정확한 결론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설들은 있다. 그래서 항상 그 성격 급한 분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몰라.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호류지는 성덕태자를 우마야도 왕을 하나의 신으로 모시고 종으로 만들었는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을까? 헌법을 제정해요. 이 헌법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이 헌법이 있으면 이게 율령국가, 즉 법률이 다스리는 국가가 돼요. 이 법률이 다스리는 국가가 되면 이게 고대 국가가 시작됐다라는 하나의 시발점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헌법을 갖다가 제정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뭐 불교의 가르침을 명문화시키고 백성들을 갖다 교하고 착하게 살아라 하는 교과서로 불교 경전을 사용했다라는 게 가장 쇼도쿠테다의 업적이지만 첫 번째를 하나 들어라 하면 헌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통치 원리를 와라는 단어로 압축을 했어요. 즉 화. 그래서 보통 일본을 말할 때 대화, 큰 대자에 화합할 화자 해서 대화, 야마토의 나라, 그게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야마토. 그다음에 술집에, 일본 술집에서 가장 저렴하면서 많이 이용하는 술집, 와타미. 일본의 맛이라는 의미의 와타미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와가. 자, 그러면은 이 쇼도쿠테자가 초상화가 있는가 했을 때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화가 뭐예요? 하면 이거예요. 자, 쇼도쿠테자와 두 명의 왕자상이라는 거예요. 자, 성덕태자가 일단은 간복을 입었어요. 이 간복이 중국식 간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미 중국의 간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칼을 차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왕자 두 명이 하고 있는데 머리를 양갈래로 묶어 있어요. 이 양갈래 머리가 뭐냐? 일본 고대 어린아이들이 묶는 고대 머리 묶는 양식이에요. 자, 근데 이게 진짜 아스카 시대의 그림이냐? 가지고 조금 많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첫 번째, 중국의 근데 뭐 이게 중국 사신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백제에서의 사신을 맞이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그림은 기록에 나와 있어요. 백제의 사신을 맞이할 때 나가서 기다리는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아래 신하다라는 의미로 호를 들고 있어요. 이 호를 들고 있다는 나보다 높은 사람을 갖다가 볼 때 하는 건데 백제의 높은 분이 오시기 때문에 맞이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이렇게 봤을 때 왕자와 성덕태자의 위치가 직렬인지 수직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왕자들이 뒤로 가야 하는데 앞으로 병렬적으로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그림이냐? 아니요. 이게 중국의 고대 그림의 양식이에요. 병렬인지 수직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그림 양식. 그래서 그러면 중국풍이다 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7세기는 아니고 8세기 같아 라고 보는 시각은 나라시대 그림은 이제 요즘 유행하는 눈썹 형태 두껍고 진하고 일자 눈썹. 요즘 여자들 유행하는 눈썹인데 두껍고 진한 일자 눈썹에 코에 근육을 많이 그려넣어요. 그리고 입술을 빨갛게 칠한 형태. 이게 앞으로 다음 시기 통일신라 시대인 나라 시대에 유행하는 그림의 양식인데 그러한 그림의 양식이 나오는 게 이상하다. 두 번째 이상하다.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맞이하는데 칼을 차고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게 진짜 이 시기에 만들어졌는가? 라는 의문점이 내두가 돼요. 그래서 이 그림 가지고는 또 첫 번째 서로 뭐냐? 아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 칼 때문에 조금 더 뒷세기, 한 12세기경에 원본이 소실되고 원본을 모티브로 해서 다시 제작된 모사본이다. 12세기경에 만들어진 모사본이다. 이게 두 갈래가 조금 나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조금은 정립되진 않았어요. 어찌됐건 이러한 12세기경에 만들었다 해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화가 이 초상화예요. 자, 그러면 성덕태자가 호류지 쪽으로 수도를 천다고 불교를 옮기면서 이 시기에 아스카 후반기의 불교의 특징이 뭐냐? 궁정불교예요. 즉 궁전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 이전에 아스카데라에서는 시족불교, 우리 집을 위한 불교였다면 여기에서는 우리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잘 사는 불교. 그래서 먼저 왕을 먼저 생각하는 불교가 이 시기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주로 궁궐에서 불사들을 많이 해요. 이전에는 소가 가문에서 불사들을 많이 했다면 바뀌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에 삼존상으로서 토리파의 불상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성덕태자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불상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이 불상 뒤에 있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 있는 거? 광배에다가 뭘 썼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는데 뭘 써였는가라고 했더니 또 탁본이 나와 있어요. 탁본 이거는 볼 필요가 없다. 우리 능력 밖의 일이다. 그러면은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미 이렇게 다 해설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형광색으로 칠하고 다 칠해놨어요. 하지만 굳이 이걸 우리가 한문 공부를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다 전문가들이 해놨어요. 언제? 1940년대. 자, 뭐라고 해놨느냐? 석가삼종상 강배 621년 12월에 쇼도쿠 태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음 달 622년 정월 1월 22일에 태자가 아팠다. 발병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서 태자의 부인인 호키 기미노 이라츠메가 또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자 태자의 다른 부인들과 왕자들, 신하들이 왕과 왕비의 쾌유를 빌기 위해서 태자와 똑같은 형태의 등신불인 석가상을 발원을 했다. 하지만 다음 달에 2월 21일에 왕후가 죽고 2월 22일에 성덕태자가 죽었다 라고 명문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삼존상을 갖다가 만든 이유는 뭐냐? 성덕태자와 성덕태자의 부인이 왕후가 병을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원하기 위해서 누가? 왕후 2명이 만들었어요. 아픈 왕후, 만든 왕후. 자, 그런데 알아? 어떻게 됐어요? 언제 만들기로 했느냐? 3월 달에 이걸 착공을 하기로 했어요. 준공을 하기로 시작을 했어요. 착공식을 하기로 3월 달에. 착공식 들어가기 한 달 전에 죽었어요. 알아? 어떻게?
태자의 KU가 아니라 자 목적을 바꿔 등신불은 그대로 만들되 성불을 태자의 성불과 명복을 빌기하는 형태로 목적이 체인지가 돼요. 그럼 이렇게 광배 뒤에 명문을 쓰는 것은 일본에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571년.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해요. 역사에서도 미술에서 중요해요. 왜? 왜 중요해요? 숫자가 나오면 이것이 기준작이 돼요.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요. 아, 이거보다 앞섰다, 이거보다 뒤섰다가 되는데 금동명에 이렇게 뭐냐 삼조물상에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자, 15년에 비구 땡이 자 만들어서 무량수 항구를 만듭니다. 왜 만들어요? 했더니 사부와 부모께서 태어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늘 여러 부처를 만나고 선지식 등도 미륵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 내가 성불하고 싶고 미륵 부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자기의 소원을 갖다가 적어요. 자, 그러면 이런 소원도 있고 또 다른 소원이 또 있어요. 자, 563년에 만들어진 삼전불입상에서는 뭐냐? 돌아가신 아버지 조땡인을 위하여 만듭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는 삼전불을 만드는 이유가 명복을 빌거나 병을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는 형태로 많이 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이카루카국 옆에 최초의 비구니 사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자, 추구지고 중궁사. 그래서 쇼도구 태자가 세운 7대 사찰 중에서 유일한 비구니 사찰이에요. 근데 이 중궁사는 기존의 절의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의 느낌도 아니고 한국의 느낌도 아니고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오직 이거 하나인데 그래서 이걸 뭐냐? 아스카의 절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아스카만이 가지고 있는 절이다. 아스카불의 아스카 시대의 유일한 절의 특징이다. 그래서 가장 일본적인 절이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절이 이 중궁사입니다. 여기에서 볼 거는 딱 두 개가 있어요. 여기 가는 이유는 일단 500엔만 내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5시간, 6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딱 방 하나가 있어요. 방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국보가 있습니다. 천수국 수장이라고 해서. 이 천수국 수장이 있는데 자수로 만들었어요. 근데 자수로 만드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나베노 다치바나라는 여자예요. 그러면 이나베노 다치바나가 누구냐? 성덕태자의 부인이에요. 또 다른 부인이에요. 자, 이 자수가리개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이 자수가리개 뒤에 이제 왜 만들었는지를 썼는데 성덕태자가 죽고 난 다음에 성덕태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만듭니다 라고 했어요. 결국 비슷비슷한 시기에 이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 그대로 나와 있어요. 화사 이걸 그린 사람, 밑그림 그린 사람이 고려 가서일, 그 다음에 동안의 마련, 한노 가가리가 밑그림을 그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고려는 고구려의 가서일, 동안은 자 아마 야마토의 동안 마련은 아야시 계통일 거다라고 추정을 했고, 아야시가 뭐냐? 백제계 도래인이에요. 그 다음에 한노 가가리 또한 또 다른 도래인일 거다. 다만 백제인지 중국인지는 이거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밑그림을 그렸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지금 1m 정도의 크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2m 정도의 큰 정사각형이었는데 다 분실되고 지금 현재 남은 거는 1m 정도인데, 지금 현재 섹션이 6개 섹션이야. 그럼 6개가 뭐냐? 성덕태자가 죽고 나서 명복을
빌었는데 꿈에 나 잘 있어, 나 여기서 잘 있어 라고 꿈에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 꿈을 갖다 형상화시켰는데 어디서 잘 있었을까? 성덕태자는. 그렇죠. 아미타 서방정토에서 나 잘 있어 라고 했던 서방정토를 형상화시킨 그림이에요. 그럼 첫 번째 그림 한번 봐볼까요? 왜 고구려 계통이 나왔는가 라고 했을 때 자, 보이는 거 한번 말해봅시다. 보이는 거. 아, 공작, 또 거북이. 십장생이 있어요. 일단 십장생이 있고 그 다음 저쪽에 토끼와 달이 있고. 자, 그럼 이게 신선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도교 사상이라서 고구려의 도교 사상이 이쪽으로 유입되지 않았는가. 자, 고구려 화승이 밑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게 유입됐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오래 살라고 하는 이 거북이의 등껍질에 한자가 있어요. 자, 백안인공이라고 해서 누구냐 이거 뭐냐 했더니 사람 이름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나호베노 하시이토노 히메미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다만 사람 이름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누구 사람 이름이냐? 성덕태자의 엄마예요. 생모예요. 성덕태자가 엄마가 사전을 잘 보면 엄마가 많아요. 뭐냐? 생모와 그 다음에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큰어머니, 큰어머니, 큰어머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모예요. 그러니까 생모가 죽었을 때 생모의 명복을 비는데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길게 사십시오 해서 거북이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생모의 명복을 비는데 생모 또한 서방 극락정토에서 잘 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고. 자, 그럼 성덕태자가 꿈에서 어디에 나타나느냐라고 봤더니 뭐하고 있을까? 태자가 공부하고 있어요. 일단은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 이분 누구실까? 이분 부처님? 서방정토면은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와가지고 설법을 하는 걸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속세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야기가 이 대가 일단은 속대라고 해서 감직을 갖다 상징하는 것도 있고, 예전에 일본 책에서는 이거는 일본만 있는 특징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 그래요? 아니에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의 벽화에서도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다 연결돼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당시의 옷의 양식, 주름치마 형태라든지 바지 위에 올려있는 이 끈으로 묶는 형태들이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그 벽화에서 나오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연결되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성덕태자가 나 또 이것도 했어 라고 보여주는 게 또 여러 가지 설법을 듣는 형태라든지 명왕을 갖다가 모셔놓고 설법을 듣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미타 부처님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설법을 듣고 춤을 추고 논다는데, 오히려 이런 옷들의 의복의 의습들을 보면은 중국의 수나라의 벽화, 그 다음에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딱 이걸 갖다 입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계 또는 고구려계가 밑그림을 그린 게 다 이게 연결된다라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수나라의 도레인이 와서 그렸다기보다는 고구려계의 도레인이 와가지고 이걸 그렸을 확률이 좀 더 크다. 그래서 완전히 한반도에서의 그 도레인들의 작품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을 취하고 있어요. 더 확실한 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나오는 형태예요. 사람들이 거기는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너희들이 사는 곳과 똑같아. 절에서 공부도 하고 설법도 하고 스님들도 계셔.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른 거 없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해서 그대로 하는데,
이 필선들을 그리는 게 필선만 그리고 채색을 안 그리는 채색을 살짝 넣는 형식이 이게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리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그린다든지 지배 모양 또한 그렇고 자 스님들이 그대로 종을 쥐고 하는 생활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당시의 집이 이래. 그러면 성덕대자가 나 사는 집이 똑같아 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거기는 어떨까 아마 여기하고 똑같을 거야 라고 해서 하는 작가적 상상력을 넣어서 그린 그림이에요. 자, 이거 하나와 두 번째 반드시 봐야 할 게 이 작품이에요. 방가사유상. 자, 이 방가사유상하고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부터 계속 갔을 때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방가사유상과 천수국장이 그대로 원본 그대로 전시가 돼 있었어요. 아니라고 하면은 원본이라고 믿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확실하게 나라 국립박물관에 보관돼 있어서 안 내놔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공사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은 딱 모시고 있는 것은 자 모조품이에요. 복제품이에요. 천수국수장과 이거는 모제품이지만 가끔씩 이게 원본이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이 작품이 가장 일본적인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중국하고 좀 다르고 한국하고 좀 다르고 그러면서 둥글둥글한 느낌의 아스카나 하코의 느낌이 아스카 하코 불상이 둥글둥글해요. 그러면 이전 초기 아스카 불상은 금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거칠고 각이 져요. 그리고 의습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깊게 파야 해요. 근데 이거는 나무예요. 그러면 좀 더 표현이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토리파의 느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치마 잘 보세요, 치마. 치마에 살짝씩 나와요. 그래서 토리파의 말기다, 품자의 말기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좌우 대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머리 형태, 일본 고유의 머리 형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머리가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거는 성덕태자가 아닐까, 성덕태자를 갖다가 화연불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건 정확하게 성덕태자와 관련 있는 불상이에요. 방가사유상이에요. 이걸 보고 자, 와츠지 테츠라고 뭐라고 했느냐? 진실로 지순한 아름다움으로 신성한 아름다움이다. 선성한 아름다움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결론은 좋다. 좋고 아름답다. 근데 이 와츠지 테츠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 일본의 교양교육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일본의 미는 이러하다. 일본의 아름다움은 이러하다. 이 불상의 아름다움은 이러하다고 정형화시켜요. 교양교육으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영향받은 그 연구자들도 요즘에 그 지금 현재 가장 힘 있는 뭐 연구자들, 학자들이 다 이 사람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식화된 형태들이 많이 띄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좋긴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불상의 신의 얼굴보다 부처님의 얼굴보다 인간의 얼굴이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성덕태자의 청년 시절의 얼굴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좋아요. 하지만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상하고 반드시 함께 나와야 할 불상이 있어요. 뭘까요? 이제 문제작이 나와요. 어디에 있느냐? 고류지 강융사. 고류지 강융사는 어디 있을까요? 나라 땡! 자,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일본 가면은 가장 가보고 싶은 곳. 교토에 있어요. 교토에 있는데, 교토 고류지에 드디어 이제 문제작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에 방가사유상 그 비교 전시를 해서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하고 우리나라 중앙박물관하고 동시에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요구한 건 이불상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불상이 안 하고 안 오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일단은 제작설에 문제가 있어요. 이불상.
어디에서 만들었을까? 어느 나라에서 이거 가지고는 미술사학자들,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일본의 미술사학자들, 역사사학자들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에요. 일단은 나무의 색이 어때요? 빨개요. 빨간 소나무로 만들었어요. 적송이에요. 적송인데 일본에는 적송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반도 제작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 내부 촬영을 우리나라는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가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그래? 하고 내부 촬영을 들어갔어. 내부에 판을 댔는데 편백나무, 우리나라에 없는 편백나무가 나왔어. 일본 제작설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나온 게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한 게 있으니까. 자, 신라의 도레인이 나무를 갖고 와? 나무를 가지고 일단 나무는 한국에서 왔어? 한국에서 보냈고 신라의 도레인이 이걸 만들었다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아니다. 그냥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일본으로 보냈는데 뭔가 문제 있어서 안에 후대에 편백나무를 댄 거다. 100% 제작설. 한 50% 제작설. 싸우고 있지만 어찌됐건 기본은 뭐냐. 도레인 제작설이 있지만 일본에서 제작되지는 않았을 거다. 일본인이 제작하지는 않았을 거다. 라는 걸로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공통돼요. 일본인이 제작하지 않았을 거다. 다만 한국이다, 일본이다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살짝 이상한 부분 하나 찾아보세요. 이상한 곳이 하나가 있어요. 위에 옷이 없나? 위에 옷은 이 시기에는 아니에요. 민몸으로 나오고 자, 손가락 손가락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4개밖에 없나요? 5개는 있는데 살짝 이상한 부분이 여기 손가락이 이 부분이 살짝 짧아요. 약지가 살짝 짧아요. 왜 짧냐? 자, 고려 1940년대에 43년 정도에 자 대학생이 교토대 대학생이 자 교토대 대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이에요. 네. 교토 대학생이 사학과 3학년생이 네. 술을 마셨어. 술 마시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주사를 피우면서 건드렸어. 자, 그래서 수리를 살짝 부러진 걸 다시 붙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선에 비해서 살짝 어색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손 모양들이 살짝 조금씩은 어색해요. 근데 이거하고 그러면 이 방가사유상이 이 코류지에 이것만 있느냐? 한국에서는 거의 한 대표적인 게 2개 정도밖에 없지만 일본에서는 이 당시에 좀 지을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절들은 대부분 다 방가사유상을 만들어요. 왜?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코류지에서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문제작이 이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에요. 근데 살짝 이 보살상은 뭐냐? 기존의 보살상들은 뭔가 해탈했어요. 사유를 해요. 무념무상이지만 여기는 지극히 나만의 고민으로 고뇌에 차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우는 미륵상이에요. 별명이. 우는 미륵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가사유상을 그대로 했는데 여전히 방가사유상이 그대로 토리파의 물건 느낌들이 그대로 나고 있는데 아까 비슷한 거 봤어요. 이거 왔어요. 헷갈렸던 게 아마 이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불상. 이게 광룡사의 불상이에요. 똑같이 목재예요. 그래서 쌍둥이 불상이 아니냐. 이게 우리 한국에서 제작됐기 때문에 이 제작자가 이것도 함께 제작했을 거다. 그 빨간색이잖아요. 원래 금박을 입혔는데 벗겼어요. 그러면 차이는 뭐냐? 한국에서는 금박을 입히는데 벗겨지면 다시 입혀요. 뭘로 보느냐? 부처님으로 보고 신으로 보기 때문에 아, 옷이 벗겨졌다, 민망하다, 입혀드려야지의 개념이에요. 일본에서는 현재 문화재에서 이게 벗겨졌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둬요.
부처라기보다는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형태가 많아요. 자, 똑같이 제작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양쪽으로 전시회를 할 때 이 부처를 오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왔을 때는 이게 오면은 문제가 커져요. 똑같다, 제작설 다시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할 때 3m 정도를 갖다 떼어놓고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전시를 했는데 이 전시 기획은 일본에서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마주보는 형태인데 한국에서는 무료지만 일본에서는 이게 특별전으로 2만 원 정도 내고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 뒷꼭지밖에 못 봤어요. 너무 많아. 이 사람 제한을 하는데 2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들어갔는데 사람 뒷꼭지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국립박물관에서 보기를 잘했어. 네. 어찌됐건 양쪽으로 갔지만 양쪽에서 좀 적막함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 공간을 초월한 우주적인 그 우주의 그 적막함을 느껴보고 싶었었는데 그대로 사장됐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얼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살짝 얼굴들이 달라요. 우리나라의 방가사유상은 한 12살, 13살 정도의 소년의 개구진 얼굴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살짝 그래서 중궁사의 방가사유상 같은 경우는 살짝 미소 지면서 20대 초반의 청년의 얼굴이 나와요. 광융사의 방가사유상의 얼굴은 한 40대 초중반에 당시의 40대 초중반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무게감을 느끼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해탈할 수 있는 얼굴들이 나오기 때문에 얼굴에서 나이를 느낄 수 있는 살짝 비교하기가 굉장히 좋은 물상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비교하면 좋은데 안 보내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 봤으니까 마지막 하나 살짝 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개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국보 78호. 근데 이것도 그 기술로 봐서는 이게 훨씬 더 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손의 모양들이 훨씬 더 현실적인 느낌도 있고 조각의 느낌도 강한데 얼굴에서는 조금 더 성인의 얼굴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란이라든지 중앙아시아에서 이게 서로 문물이 더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느낌이 나는 게 달하고 그다음에 태양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란의 그 전래동화라든지 이거 이란 문물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 문물의 교류에 있어서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이러한 방가사유상이 한국, 일본에 있어요. 그러면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라고 봤을 때 인도에서도 사유상이 제작이 됐어요. 근데 인도에서는 이 사유상 뭐냐? 석가모니가 사유를 했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그렸다, 형상화시켰다 해서 석가사유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요. 그래서 전혀 생각하게 보이지는 않아. 하지만 생각 중이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간다라나 미트라 양식으로 전부 다 인도에서도 제작이 돼요.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온다든지 그러면 중국에서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 방가사유상을 미륵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가사유상을 미륵상이라고는 부르지는 않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다시 또 미륵보살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방가사유상이 나면은 미륵보살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